이래서 사토시 형이 천재라니까.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미 알고 있었다. 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게르니야. 이번 영상에서는 빗썸에서 정말 크나큰 실수를 했어. 비트코인 62만 개가 오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어. 근데 심지어는 62만 개라는 개수의 비트코인이 빗썸에 없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오지급됐을까? 같이 한번 알아볼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더 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걸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9년, 아니 그 이전부터 준비해왔어. 이런 일이 발생될 거라고. 자,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아, 이래서 빗썸 사태가 발생했구나. 혹은, 아, 이거보다도 더 큰 것도 발생할 수 있구나. 언제?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수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비트코인을 더 주워 담는다는 거지. 자, 거래소 해킹 사건, 거래소가 잘못해서 뭐 비트코인이 무너지네, 이더리움이 무너지네, 코인계가 무너지네, 가상화폐가 무너지네, 수도 없이 많은 뉴스들이 있었어. 기사들이 있었어. 그때마다 폭락했지. 근데 계속해서 가상화폐는 살아남았다. 일단 이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 비트코인 네트워크부터, 그리고 빗썸의 네트워크부터, 거래소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알아봐야겠지. 첫째,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여기 있어.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 약 1.6만 대 혹은 2만 대 정도의 전 세계에 약 2만 대로 할게 쉽게. 약 2만 대의 비트코인 풀 노드가 돌고 있어. 여기 노드, 여기 노드, 게르니도 노드, 미국의 탐도 노드, 중국의 왕서방도 노드, 일본의 나카모토도 노드, 뭐 베트남도 노드, 말레이시아도 노드, 유럽도 노드 등등 비트코인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비트코인 코어 소스 코드 기터브에 공개돼 있어. 오픈 소스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소스 코드가 다 오픈돼 있어. 전 세계 누구든 볼 수 있어. 보려고 하면. 단 C++ 이라든가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겠지. 자, 이 비트코인 노드를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장부가 이렇게 쓰여져. 보내는 이는 가르니가 게르니한테 10개의 비트코인을 줬다. 나르니는 게르니에게 10개의 비트코인을 줬다. 나르니는 게르니에게 10개의 비트코인을 줬다. 자, 그럼 게르니에게는 총 몇 개의 비트코인이 있어? 30개. 자, 이 원장이라고 하는 장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수량이 적혀 있는 이 장부가 똑같이, 이 장부가 똑같이 복사돼서 여기 노드, 여기 노드, 여기 노드, 여기 노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이렇게 기입이 돼. 언제마다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혹은 뭐 10분에 한 번씩이라고 해. 10분에 한 번씩 이 장부가 확정이 돼. 근데 그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더 상세한 기술이 있는데, 아무튼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빗썸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 빗썸이 이렇게 있어. 빗썸은 뭐야 이거? 이거 데이터베이스 표시야, 마크. 다이어그램 표시가,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를 이렇게 쓴다 해서 요런 모양으로 돼 있어. 그래서 중앙 집중화돼 있어. 비트코인 노드는 지금 여러 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원장이 아까 뭐라 했어? 전 세계 2만여 대의 원장이 지금 동일하게 기록이 돼 있어. 근데 빗썸은 어떻게 돼 있어? 여기는 매도자겠지. 판매자. 그리고 매수자. 구매가 되겠지. 빗썸에서 혹은 가르니한테 2000BTC를 보냈어. 빗썸에서 나르니한테 2000BTC. 이번 쭉 해서 62만 개의 BTC를 보냈잖아. 이게 가능하다니까. 왜 가능해? 중앙화된 네트워크니까 가능해. 이게 여기 이렇게 2만 개 이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처럼 분산이 안 돼 있잖아. 만약에 이게 가능하려면 이 장부가 여기 다 이렇게 뿌려져 있어야지. 근데 거래소는 그게 아니다. 거래소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처럼 탈중앙화돼 있지 않아서 이렇게 중앙화돼 있어서 그냥 보내면 보내는 거야. 그럼 어떤 것도 가능할까? 이것도 가능해. 더 심각한 것도 가능해. 어떻게? 매도자, 가르니가 파는 사람이 게르니한테 10개를 팔았어. 내가 돈이 있어서 10개를 샀어, 비트코인을. 근데 나르니한테도 또 10개를 샀어. 다르니한테도 10개를 샀어. 근데 30개를 샀는데, 부족해. 나 돈이 너무 많아서 비트코인 2100만 개를 사고 싶어. 비트코인 총 발행 수량이 얼마야? 2.1 밀리언. 21 밀리언이지, 그치? 2100만 개야, 총 발행 수량. 근데 내가 빗썸에서 돈이 있어. 그냥 2100만 개를 마르니한테 다 사버렸어.
뭐 마른이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뭐 마른이 다른이 여러 사람들에게 파는 사람만 있다면 2100만 개도 빗썸에서 살 수 있어. 자, 비트코인 전 세계 발행량을 아직 발행도 다 안 됐는데 전 세계 발행량을 총 발행량 100년 동안 발행되는 총량인 2100만 배를 나는 돈만 있다면 이론상으로 2100만 개도 빗썸 거래소에서 살 수 있어. 야, 게르나, 그럼 이거 비트코인 구라 아니냐? 이거 완전 시스템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렇게 비트코인 노드를 돌리는 이렇게 네트워크끼리 통신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내가 2100만 개를 빗썸에서 샀다고 해서 여기랑 이렇게 통신이 안 된다. 통신이 안 돼, 통신 자체가. 그래서 내가 게르니가 빗썸에서 2100만 개 플러스 뭐 더 살 수 있지. 30개 더 샀으니까 2100만 30개를 빗썸에서 샀잖아. 그럼 여기 네트워크랑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런데 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문제가 안 되냐고? 언제 문제가 되느냐? 내가 만약에 빗썸에서 이렇게 2100만 30개를 샀어. 쉽게 말해서 그냥 2100만 개를 샀어. 빗썸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개인 지갑으로 인출할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나 여기 게르니 이름으로 비트코인 여기 원장이 막 다 2만 개 지금 분산돼 있다 했잖아. 거기에 나 쓰고 싶어. 게르니 지갑 주소에 2100만 개를 담고 싶다고 쓰고 싶어. 그럼 언제? 요때 문제가 돼. 그렇지. 요게 문제가 되는 거야. 거래소에서 요로 넘어갈 때. 업비트도 마찬가지야. 업비트 여기 보이지? 아래 밑에. 업비트도 중앙화돼 있지. 업비트 그리고 또 어디 있어? 우리 거래소? 다른 거래소도 있는데 요것도 문제야. 요거 지금 중앙화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걸 요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내가 출금을 할 때, 진짜 코인을 출금을 할 때 문제가 생겨. 어떻게 문제가 생겨? 빗썸에서는 내가 출금하려는 수량만큼을 비트코인을 사서 나한테 보내줘야 돼.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요렇게 보내줘야 돼. 잠깐만. 어떻게 보내잖아. 이렇게 보내줘야 돼. 자, 여기서, 아까 썼었지. 보내는 사람의 여기 빗썸이라고 하고, 받는 사람 게린이라서 수령, 아까 얼마? 2100만 30개. 요렇게 보내주는 거래가 여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다 써져야 돼, 장부에. 그럼 이때 문제가 되겠지. 왜? 빗썸에는 그만큼 2100만 개 수량이 없어. 그럼 거래소는 나한테 내가 이거 출금한다고 하면 어떻게 주느냐? 빗썸에서 자동으로 다른 거래소 뭐 바이낸스라든가 업비트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한 다음에 제일 싸게 쳐주면 되겠지. 거기서 구매를 한 다음에 전 세계 거래소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나한테 보내주는 거야.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보내주는 거야. 자, 이해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빗썸, 바이낸스, 업비트 이 거래소들은 중앙화돼 있어.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서만 관리해. 판매자, 매수자, 매도자, 판매자, 구매자 요거를 여기 중앙으로 관리해. 그래서 여기 비트코인 네트워크 여러 컴퓨터가 2만여 대, 전 세계 약 2만여 대 컴퓨터가 원장을 같이 공유하는 요 네트워크는 분리돼 있다. 분리돼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요렇게 62만 개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다. 그럼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거는 똑같아. 이더리움, 리플 다 똑같아. 다 가능해. 거래소는 중앙에서 그렇게 돼 있다. 구조 자체가 그래. 이게 왜 그러냐 물어보면 상세한 내용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느려. 그래서 그걸 주고받는데 뭐 시간도 걸리고 그걸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무튼 중앙 장부에서 이렇게 거래를 한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 그래도 코인 좀 위험한데 그럼 코인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코인만이 문제가 아니야. 왜 코인만이 문제가 아니냐면 우리은행을 예를 들게. 지금 약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야 그러면 게르나 이거 진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는 자기 62만 개 비트코인 없는데 막 찍어낼 수 있는 거는 맞는 거잖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맞아, 돼. 그럼 다른 데는 안 되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은행도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명목화폐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예를 들게. 가른이가 입금자야. 얼마를 입금했냐면 우리은행에 100원을 입금했어. 그러면 대출자 나른이가 90원을 대출을 받아.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급준비금이라고 있어. 지급준비금. 은행과 국가 간에 계약을 했어. 야, 니네는 입금받은 돈의 90%는 대출을 해줄 수 있어. 다만 10%는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고객들이 요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인출해 줄 수 있도록 그거를 90% 비율로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했어. 이 비율은 자꾸 바뀌어. 지준율이라 해서 지급준비금 비율이라고 해서 그게 자꾸 바뀌어. 자, 그럼 어떻게 됐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린이는 입금을 100원을 하고 나른이가 대출을 90원을 했어. 그러면 지금 세상에 돈은 얼마야? 190원이 돼. 가른이가 100원만 입금을 했는데 세상에 돈은 190원이 된다고. 100원만 넣었는데. 근데 나른이는 90원 대출 받아서 또 나른이가 10원은 쓰고 80원은 또 저금을 했어. 그러면 다른이가 또 대출할 때 얼마? 80원에서 90원을 하면 8원 빼고 70원을 또 대출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얼마? 우리은행 합계는 처음에 100원을 했는데 이렇게 대출 한 번, 입금, 대출 두 번 요거 과정만 거쳐도 3배가 됐어 벌써. 100원의 돈이 342원이 유통되는 꼴이 된다고. 지금 세상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 누가 100억을 돈을 맡기면 그 100억에 10%인 10억만 놔두고 90%는 대출을 해서 누구든 빌려갈 수 있어,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에 돈은 190억이 되는 거야. 그렇게 버블이 낀다.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고 있다. 그리고 뭐 중앙에서 안타깝게도 그걸 관리하고 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등, 외환은행 등등 국가와 은행이 최대 권력이지. 권력을 쥐고 통화 주권을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이거를 아까도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어. 사토시 나카모토 형은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지금 빗썸의 비트코인 62만 개가 오지급된 사태나 2008년으로 돌아가서 리만 브라더스에서 은행의 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늘어나서 버블이 깨지고 뭐 모기지 론이 파산 사태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게 뭐야? 빗썸에서 오지급한 것처럼 혹은 우리은행에서 대출, 지준율을 남겨두고 대출을 막 그냥 퍼주듯이 해준 것처럼 그게 버블이 계속 쌓이고 터져서 경제위기가 온 거지. 자,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 정부에서 구제금융을 지원했지. 리만 브라더스 때. 근데 그 정부에서 시민들을 구제하라고 준 돈을 어떻게 했어? 리만 브라더스 경영진에서 보너스 파티를 했다. 그때 그래서 막 엄청 났었지. 99%의 사람들이, 1%의 사람들이 99%의 뭐 부를 다 가져간다 이러면서 뭐 엄청나게 시위도 하고 막 경제위기 엄청 왔었지. 그때 비트코인이 나왔다고. 그게 뭐야? 사토시는 이미 이런 걸 알고 있었다고. 중앙화된 시스템은 썩을 수밖에 없다고. 중앙화된 시스템은 내부자의 소행이 뭐 대리라고 하지. 빗썸에 62만 오직한 사람이 대리라고 하지. 근데 그 사람 이게 과연 대리만의 문제일까? 대리만의 문제일 수 있지. 하지만 거기 있는 과장, 대리, 사원, 뭐 부장 등등 내부자들은 어떻게든 휴먼 에러라고 하잖아. 사람의 실수든 사람의 고의든 어떻게든 중앙화된 시스템은 사고가 나게 마련이라고.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토시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거야. 자, 그러면은 빗썸에 비트코인 60만 개 오지급 사태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야, 비트코인 망했다.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62만 개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네.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지. 내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를 잘 들었던 형들이라면 결국은 살아남는 건 비트코인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겠지. 모르겠어. 뭐 선택 본인의 몫이니까 지금 영상을 다 끝까지 봤다면 생각을 하겠지. 형들도 잘 알아보고 내 말도 다 믿지 말고 제로 트러스트. 왜냐하면 나도 말 중에 실수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공부한 것들이 다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자신 스스로 혹은 자신 스스로도 믿지 마. DIY 스스로 공부 많이 해서 선택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얻어서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들이 됐으면 좋겠어. 자, 비트코인, 빗썸의 62만 개 오지급 사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어. 그래서 사이퍼펑크라는 수학적 기반을 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려는 그런 집단에서부터 공부를 계속해왔고 그런 집단 지성들이 모여서 2009년에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현실에 선보이는, 현실 사회에 선보이는 그런 성과를 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 많이 하고 사태를 제대로 쳐다보는 제목 한 줄만 보고 비썸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태. 그러나 없던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던 것. 이런 제목만 보고 퍼나르지 말고 그 안에 숨은 뜻.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형들이 됐으면 좋겠어. 나도 포함해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긴 소독자의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